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정규장이 마무리가 되고 동시효과 시간입니다. 녹화 시간 3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의 추가적인 소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HLB는 기술적으로 최근에 시세가 조금 반등을 보였던 그 이전의 매물대의 저항 구간에서 지지를 탐색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10%대의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오늘은 제가 오전부터 자료를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또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나 추가적인 분석까지 함께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HLB 한 종목에만 너무 초점을 둬서 얘가 그냥 어떻게 될까? 오늘 오를까? 내일 내릴까?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HLB를 뭐 지금 현재 82,500원인데 한 10만원, 11만원, 12만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서 그거 뭐 깨작 수익 챙기려고 지금 단타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단타를 치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HLB를 투자하고 계신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목표가를 20만원, 30만원을 넘어서 진짜 최종적으로 FDA 허가를 다 받고 직판까지 다 했을 때 여태까지 이익도 못 내던 기업이 그 천문학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을 때는 이게 주가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지금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반박을 못 하실 겁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머니코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를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10,000명을 달성했어요.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호응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부분에 보시면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유한양행이 큰 일을 냈어요. 정말 큰 일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어제 당일 모습이 좀 부진한 거였지 그동안 최근에 올라온 시세를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윗꼬리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더 뻗어나가지 못했던 것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미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긴 했겠지만 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로 유한양행이 가져오는 이익의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고 이 헤드라인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그동안에 올라온 게 이제 선반영된 거다. 밸류적으로는 얘를 추가적으로 더 막 상한가 뻗어나갈 만큼 그런 모습까지 그려줄 사이즈는 아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들을 하나씩 좀 뜯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이를 냈다. 첫 국산 항암제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발한 신약으로 FDA 허가를 받은 품목은 지금까지 8개입니다. 이제 9번째 사례가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항암제 중에서는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아시면 HLB도 왜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기대가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 말씀드린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 임상에 대한 트렌드는 병용 임상이에요. 존슨앤존스의 자회사인 얀센이 있죠. 이 얀센의 리브리반트와 레이저티닙의 병용 요법으로 시판 허가 승인을 받은 사례인 겁니다. HLB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요게 이제 병용 임상을 하면서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 A라는 약품을 단독적으로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70이 나타났다면 A와 B를 병용으로 투여를 했을 때는 효과가 100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게 지금 트렌드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효과와 아무리 좋은 효능의 약품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돈이 되는 시장을 치고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규모를 살펴보고 이번에 랭라제가 왜 대단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이 폐암 시장은요, 암 시장 중에서 거의 탑급으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 폐암 시장은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로는 소쇄폐암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비율이 어떻냐면 소쇄폐암이 20%, 비소세포가 80% 이렇게 해서 8대 2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한양행 신약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이 주 타겟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최대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암이라는 신약 중에서 8대2로 큰 시장이 어디? 비소세포 폐암 쪽이고 항암 치료제 1, 2, 3차 중에서 어디가 가장 크다고요? 1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폐암에서 가장 큰 시장을 이번에 유한양행이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항암 1차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타겟을 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렉라제가 이렇게 시장에 본격 침투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럼 뭐가 있었냐? 기존에 있었던 표준 치료제로는 타그리소라는 약품이 있어요. 이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이 백신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그리소라는 것은 단독이에요, 단독. 병용이 아니라 단독입니다. 근데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이 병용에 대한 효능이 타그리소 단독 대비해서 30% 이상 더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작용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렉라제가 타그리소의 시장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타그리소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이걸 살펴보면 타그리소의 2023년 매출액이 57억 불, 하나로 약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시장에서는요, 1년에 1조 이상 매출의 약품들은 블록버스터 신약이다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번 렉라자 신약이 타그리소의 8조 원을 제친 겁니다. 이제 그 시장을 뺏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가를 떠나서 엄청난 일을 해낸 거는 분명하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타그리소와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 말고 이 병용 말고 렉라자와의 단독 대 단독 성능만 비교를 해도 렉라자 단독이 우위한 효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어제 대부분 영상들을 찾아보셔서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숫자잖아요. 숫자라는 게 결국에 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결국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고 돈 벌려고 신약 개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시면은 제노스코가 있죠. 이 제노스코 오스코텍이랑 한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하던 거를 유한양행이 사간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국내 판권을 가지고 판매를 해왔고요. 이거를 다시 얀센이 사간 겁니다. 그래서 해외 판권은 얀센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요게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고 중간중간에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받는 기술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FDA 최종 승인으로 한 800억 정도를 받게 될 텐데 이거를 또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판매가 본격 개시가 되면은 거기서 또 매출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로열티로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10에서 15% 정도. 그래서 해외에서 얀센이 판매를 하면 10에서 15% 정도를 유한양행한테 줍니다. 근데 유한양행은 그 받은 로열티에서 또 6대4로 나눠서 오스코텍, 제노스코에다가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오스코텍이랑 나누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그쪽이 또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장 규모가 뭐 몇 불이야, 몇 조 원이야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거기서 가져오는 돈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생각보다 적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단한 일을 해낸 거는 맞긴 맞습니다. 자, 이제 얀센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렉라자를 단독으로만 팔면 연간 50억 불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략적으로 연간 6.5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린 퍼센테이지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단순 계산해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돈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오스코텍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또 기술은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렉라자를 팔아가지고 그래도 연간 몇천억씩 돈이 좀 찍히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좋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돈이 없는 기업들은 뭐 IPO가 됐든지 유증이 됐든지 이런 걸로 주주들한테 저희 신약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하고서 뭔가 또 돈을 끌어오는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주들이 많이 싫어하잖아요. 주식에 대한 가치도 희석되고 시간은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순수 자기들이 번 돈으로 그 현금으로 직접 또 신약 개발을 하고 R&D 비용에 투자를 하니까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들이 번 돈으로 지들이 투자를 한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안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도 나중에 이번에 렉라자 후속으로 또 새롭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
가능성을 보고서 번 돈으로 재투자하고 또 FDA를 통과한 사례들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점점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네 해서 주가가 두드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다라는 거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약을 개발하는 개발 회사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해서 FDA를 통과해가지고 자기들이 시판을 한다라는 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야가 모든 기업들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이상한 회사에다가 투자해서 그 주가 두드려 맞고 막 상장 폐지도 당하고 마이너스 80% 90% 가는 동안에 스토리도 고려하지 않고 손절도 안 하고 그래서 막 돈 날리고 해놓고 그거를 모든 회사가 그렇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는 진짜 좋은 회사와 향후에 K바이오 위상에도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미국 FDA가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내준 약품이 총 56건이거든요. 이 56건 중에서 미국이 24건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한국 12건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오시밀러는 또 대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이렇게 많이 허가를 받았는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 거는 뭐 질서가 없고 환경이 조금 부실한 한국의 주식시장 탓, 금융당국 탓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자, 근데 HLB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으로 그래도 전 세계에서 큰 행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스코잖아요. 이 아스코에서도 정말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나 정말 많은 주요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와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FDA 무조건 통과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있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 다 놀람을 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풀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병용 임상을 통해서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글로벌 빅파마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를 17번이나 통과한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효능 자체도 매우 우수해. 트렌드한 병용 임상이야. 글로벌 빅파마 항서제약하고 손을 잡아서 약진 중이야. 이거는 사실 최종적으로 무조건 통과다라고 우리가 아직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좋은 걸 어쩔 거야. 그쵸? 원래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졌을 때 뭐 그 책임이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떠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시면 지금 현재 좋은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게 그게 원래 투자자의 마인드인 거잖아요. 투자는 100%가 없으니까.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냐? 유한양행이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앞길을 저는 터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FDA 허가 준비 중인 기업들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달에 있을 9월 기준금리 인하도 시장 자체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최근에 생물보안법 있죠? 생보법 관련해가지고 삼바라든지 CMOC, DMO 기업들도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중이고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 괜찮았죠?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보류가 됐던 FDA 심사 9월 중에 다시 일정 나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 연초 가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또 한번 관련된 주요 기업들 움직임 또 좋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줄줄이 지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무릎 골관절염 일정이 좀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임상 3상 결과 발표 예정이고요. HLB도 9월 중에 재심사 요청 일정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당장 FDA 허가 신청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제가 꼼쳐놓은 종목이에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종목을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드리기에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양봉 뛰는 날은 와 김 대표 잘한다. 음봉 뛰는 날은 내가 저 양반 믿고 샀다가 망했어. 이런 소리를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수익이 잘 난 종목들도 있고 근데 전략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사놓고서 빨간불이면 대표님 덕분에 잘했어요. 파란불이면은 네 말 듣고 샀다가 망했어. 지금도 그렇게 악플이며 문자 테러 와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걸로 사람 떠보는 거 제가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분석하고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거 그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해주고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풀면은 끝도 없습니다. 양봉 뛰는 날 브리핑하면은 잘하는 전문가, 음봉 뛰는 날 브리핑하면은 못하는 전문가. 대중들에게는 늘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영상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게 물론 제 직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양봉 음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투자 활동을 하면서 내 투자 자산을 얼마나 잘 늘려가느냐 불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라도 이러한 주관적인 뷰를 말씀을 드릴 때는 딱 뭐 어떤 종목 아니면 뭐 이렇게 하라 이런 대응 그 자체보다도 왜 저 종목을 보고 있고 왜 이런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사고와 논리를 바탕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의견을 중점으로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녹화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거 있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영상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무지성 투자나 그냥 대충대충 사고 파는 행위는 좀 자제하시고요. 스스로도 한 번씩 공부를 더 하는 그런 시간들 꼭 좀 가져보시길 바라고, 결과론적으로 시세만 평가를 하지 말고 그 사고와 논리를 서로 공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겸, 왜 10,000명 이벤트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저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정규반에서만 이거를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같이 좀 큰 수익을 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직접적인 매매 타점 같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종목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주식은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데 그것까지 제가 다 해드리기에는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가 있겠죠? 자, 히든 종목 오늘자 시세 흐름입니다. 최근에 제약 섹터 순환매 중에서 수급 유입이 조용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연속적으로 매집을 좀 시작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FDA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신청 넣어요. HLB랑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큰 녀석들이, HLB도 뭐 10조 원대, 유한양행 7조 원대, 이렇게 큰 놈들이 먼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한 1조밖에 안 되는 이 종목은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그렇게 크게 못 받았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제가 가로로 횡선 하나 그어놨죠. 차트만 딱 봐도 이게 어떤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포착이 되시죠. 최근에는 박스권 하나는 지지를 받고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박스권 저항 부근에 왔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돌파를 하냐 마냐인데,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뭐냐?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메이저들의 수급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두 번째, 모멘텀이 있잖아요. 당장의 모멘텀이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뜨겠죠, 조만간. 물론 이건 내피셜입니다. 하지만 뭐 FDA 신청했다 그러면 기사 뜨겠죠. 그러면 그 기사와 동시에 이 저항을 돌파해서 주가 슈팅이 나타납니다. 직전 고점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100%예요. 이게 100%인데 얘가 지금 300%에서 350%까지 올라가면은 그래봐야 시총 3, 4조밖에 안 돼요. 유한양행 반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200% 정도까지는 저는 거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에서 350은 이제 외부적인 것들, 외부적인 주변 분위기나 상황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앞에서부터 제가 선착순 한 3, 40명 정도 먼저 보내드렸는데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순차적으로 다 드리긴 할 거예요. 이게 거래가 아직까지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싹 뿌려버리면은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괜히 시세 조작으로 의심을 받아서 저 감옥 가고 싶지 않아요. 단순하게 정말 건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을 같이 투자할 뿐, 유튜브에서 제가 막 이걸 막 선동하고 시세 조작에 대한 의혹, 뭐 선침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슈퍼게임이 누구 뭐시기 있죠? 그런 꼴 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세요. 주말까지 제가 연락 싹 다 돌려드릴 테니까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월화 정도에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선을 돌파하면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든 수급적으로든.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크게 사고 있어요. 최근 한 5일 동안. 이게 조금 저는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투자 성향이 너무 극보수적이신 분들은 좀 멀미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화끈한 걸 좋아하시고 어쨌든 뭐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유한양행처럼 또 선반영이라는 이런 타이틀, 어쨌든 얘도 지금부터 선반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지금 딱 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접근해 보실 분들은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항암이라고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진짜 제가 아껴둔 거였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아껴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괜히 저한테 불만을 갖잖아요. 여기 지금 잠깐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막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길고 이러니까 이런 거 하루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면 괜히 저한테 막 너 때문에 물렸네 어쩌네 이 소리 한다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꼭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드가 예를 들어 1억이다. 꼭 몰빵 때려서 300에서 350% 수익 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1억일 때 비중 10에서 20% 정도만 매수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20% 매수했다. 300%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1억 중에서 60%의 수익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게
적어요? 2천 투자해서 6천 되는 게 적어요? 1,000만 원 투자해서 3, 4천 되는 게 적어요? 욕심 내지 마시라고요. 몰빵을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투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한 10에서 20% 정도만 투자해서 한 300에서 350% 정도 목표로 좀 잡아보실 분들은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항암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정성껏 제가 순차적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